네, 저도 브리핑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오늘은 현재 시장에서 약세권 구간인 가운데 2차 전지도 선별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 테슬라가 또 사이버 트럭도 공개한다고 하는데 이를 앞두고 2차 전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현재 성장통 구간인데 이 통증이 어디서 왔나 봤더니요. 전기차 시장 성장 전망이 꺾이면서였습니다. 원인을 찾아봤는데 일단 매크로적인 지표, 고금리와 경기 불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보조금 삭감에 관련된 소식도 전해졌고요. 무엇보다 중국과 유럽 쪽에 높은 침투율이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들로 지표도 다소 부진했습니다. 이 가격이 높아도 전기차를 계속해서 사주던 이 얼리어답터층이 한마디로 소비를 했던 층이 소진이 되었고요. 전기차 가격이 낮아지면서 이 구매 시점을 지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수요 감소, 수요 둔화로 다가와서 관련된 전기차 업종에 시세 하방 압력을 가했는데요. 이러한 흐름에 많은 증권사들이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 여러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하나증권입니다. 성장통 오히려 다시 찾아온 기회라며 긍정적인 언급을 했더라고요. 내년 2차 전지주 영업이익 40% 성장할 것이다라고 이 전기차 시장에 대한 중장기 성장은 어쩔 수 없이 이뤄질 것이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래도 기댈 구석은 있다라며 이 리튬 가격 하방 경직성 확보를 제시했고요. 탑픽으로는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 그 두 기업을 들었습니다. 신영증권에서도 비슷한 의견이었습니다. 단기 시장 축소 우려를 반영 이미 했고 특히나 리튬 가격 바닥에 대한 기대감, 저점이지만 저점을 딛고 올 4분기 이후 내년에는 그래도 반등을 할 여지가 있다라며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를 주목해봐야 한다라고 제시를 했더라고요. 넘어가서 KB증권의 의견도 제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제 보고서가 나왔고요. 2차 전지 24년 연간 전망을 성장통이란 키워드로 표현을 했습니다. 역시나 이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 시장의 중장기 성장, 그 기대감은 유효하고 최선호주로 삼성 SDI, 관심 종목으로는 LNF를 꼽았습니다. 반면 비교적 보수적인 의견을 내놓은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바로 유안타 증권이었고요. EV 수요 둔화 그리고 수주에 대한 공백기, 밸류에이션 매력을 근거로 들어서 당분간은 비중 축소를 불가피하게 아마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다만 반등 포인트를 신규 수요로 내놨고요. 특히나 배터리 쪽 2024년 LFP 수요 확대의 해라며 관련된 기업으로는 나노 신소재를 들었고 대기업 쪽으로는 LG 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를 탑픽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관련된 업황으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증권사 코멘트, 과연 고수님들의 전망과 탑픽은 어떤 기업일까요? 네, 첫 번째 주제는 2차 전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내내도 가장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였고요. 아마 내년에도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또 밤 사이에 이 종목이 올라서 그런지 오늘 2차 전지주들은 좀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죠. 이 종목이라면 뭘까요? 테슬라 그렇죠. 예. 뭐 이렇게 열심히 보고 계세요? 아니, 예, 그러시죠. 갑자기 네. 손가락질하면서 갑자기 일부러 당황했는데요. 뭘 제일 테슬라 많이 올랐죠. 그쵸. 네, 저도 밤사이에 오늘 저 밤새고 왔어요. 왜요? 미국 장 보다가 보다가 어쩌다 보니까 밤샜는데. 정말요? 네. 제정신이 그럼 지금 조금 아니신 그런 느낌? 정신은 차리고 있어요. 근데 테슬라 주가 흐름을 되게 눈여겨봤던 거는 이제 장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상승폭이 확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4% 넘게 오르면서 이제 마감을 했는데 테슬라가 아무래도 이제 사이버 트럭 그 출고를 앞두고 이제 이런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기대감도 분명히 기본적으로는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기대와 함께 우려도 교차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에 대한 비관적인 어떤 전망들도 같이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사이버 트럭 생산에 대한 어려움, 거기에 탑재되는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기술적 한계, 이런 것들도 문제가 제기되긴 하지만 어쨌든 하루 앞둔 상황에서 굉장히 기대감들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주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보이고, 직접적인 거는 이제 중국 내에서 테슬라 신차 보험 등록 대수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게 가격이나 효과 때문이 아니라 모델 3에 대한 업데이트 버전을 출시하기 시작한 뒤부터 지금 이런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가격이나 효과가 아니라 말 그대로 새로운 업데이트 버전에 대한 중국 내에서의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좀 투자자들이 환호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좀 더 길게 보면 네. 이에 따라서 4분기 출하량에 대한, 그다음에 올해 연간 부분으로 봤었을 때 연초에 제시했던 어떤 투자자들이 제시했던 목표치에 대한 만족, 적합,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가 지금 커지고 있는 것도 테슬라 주가가 좀 부진했다가 다시 밀어 올리고 있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출시가 임박해 있죠. 현지 시각으로 11월 30일 미국 오스틴에서 첫 사이버 트럭이 이제 인수인계 뭐라 그러죠? 그걸 양도가 아니고 인도죠. 양도가 아니고 인도하기로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밤새도 얘기가 많았습니다. 블룸버그의 보도 내용을 보면은 사이버 트럭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굉장히 테슬라한테는 안 좋다. 일론 머스크도 인정했던 것처럼 굉장히 만드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제대로 인도가 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생산이 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은 미지수인데, 어쨌든 새로운 이런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은 많이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우리나라 2차 전지주들이 오르는 거, 이거에 대한 시각은 좀 명확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냥 테슬라 영향으로 오르는 건지, 아니면은 뭐 주가가 지금 전체적으로 좀 바닥권을 좀 찍고서 돌아서는 이러한 좀 긍정적인 시그널인지, 뭐라고 좀 해석을 할까요, 임순재 교수님? 네, 일단 뭐 사이버 트럭에 대한 기대감이 뭐 일시적으로 반영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좋아지려면 광물 가격이 좀 안정세를 보여야 되는데, 네. 여전히 광물 가격은 아래로 이제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제자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탄산 리튬 같은 경우는 킬로그램당 112.5위엔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뭐 손익분기 수준이 이제 130위엔을 지금 하회할 만큼, 뭐 지금 캐는 광물 업체들도 지금 손실이 있을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니켈 가격은 뭐 전날 소폭 상승을 했지만 여전히 톤당 16,000달러대를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이제 리튬이나 니켈 같은 뭐 소재 광물 자체의 가격 하락세가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관련된 기업들의 뭐 실적도 뭐 부진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뭐 2차 전지 소재주 업종들이 뭐 주가가 간다, 이거는 단순히 수급에 의해서만 움직인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오늘도 다시 한 7%대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외국인 기관이 전부 다 뭐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 간에 뭐 단태 거래가 계속 좀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만약 업황이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 시점이 되어야 주가가 본격적으로 좀 상승할 가능성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제 대장주가 바뀐 걸까요? 정말 상장 이후로 뭐 좀 난리가 났다라는 표현밖에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한 2거래 빼놓고는 내내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 오늘 장중에 15만 1,200원 선까지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데,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대한 수급, 이게 약간 뭐 기조적으로 누가 산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어떨 때는 개인들이 사고 샀다 팔았다, 외국인도 샀다 팔았다, 기관도 파는가 싶더니 엊그제 27일장부터는 연속적으로 또 매수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이게 2차 전지주도 외국인이 사냐, 기관이 사냐, 또 개인이 사냐에 따라서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우리 이재규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어떤 특성을 수급적으로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개인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주가라는 것이 어쨌든 시세 차익의 목적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상승을 하게 되면 우리한테 수익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개인 투자자가 매수를 하든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하든 주가 자체가 올라온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이제 거의 10조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슷한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뭐 하이브라든지 대한항공, 이런 기업들인데, 일단 실질적으로 지금 벌어들이고 있는 금액대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변동성이 계속해서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게 시장에서
특별히 자금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이런 수급세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일단 뭐 보유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급하게 내려오기보다는 좀 더 시세를 노려볼 필요성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다만 신규로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손절가는 무조건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업황에 대한 회복은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업황에 대한 회복이라고 보기보다는 일단 주가가 단기적으로 굉장히 낙폭이 크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일단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적 반등이 이어지다가 뭐 광물 가격이 좀 정상화가 되고 반등을 주고 좀 개선되는 모습들이 숫자로 좀 찍히게 된다면 그때 이제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 머티 얘기 나오니까 사실 오늘 태보 고수한테 말 한마디도 안 시키려고 그랬었는데 어쩔 수 없이 물어볼 수밖에 없네요. 어저께 그렇게 정서환 아나운서가 기존 진행자보다 좋다고 그렇게 호평을 했다면서요? 네네네. 네, 그래서 아쉽네요. 어저께 방송 끝나고 저한테 비타민을 준 이유가 그거였네요. 본인이 진 죄가 있어가지고. 아, 그걸 여기서 괜히 밝히는 거예요, 미안해가지고. 지금? 어? 아니, 아유, 지금 걱정돼가지고 진짜. 그 비타민 사줬더니 이렇게 지금, 네. 걱정된다는 양반이 저를 보내버리려고 그래요? 아니, 뭐, 한 며칠 그러시면 정도 안 좀 됩니다. 쉬었다 오셔도 되고. 조용히 하고요. 네. 에코프로 머티나 한번 얘기해보세요. 아쉽네요, 네. 오늘 방송. 네. 자, 조용히 하고 빨리 얘기하세요. 아니, 네. 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인 아닌가요, 이거? 네? 코인 아니에요? 무슨 코인이에요? 주식이죠. 에코프로 머티 코인, 에머 코인이고요. 그리고는 두로 코인. 네? 두산 로봇. 아. 네, 코인들이 지금 어찌 보면 이제 수급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좀 약간 탄력이 굉장히 강하다. 네. 예. 지금 말 그대로 지금 얘기 나오는 이 포인트가 뭐냐 그러면은 얘들이 어디까지 올라갈까를 얘기하는 거고 신고가 영역에서 계속해서 어찌 보면은 호가를 올리는. 그래서 심리상으로 전혀 지금은 뭐 빠질 이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고 뭐 공매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걸 뭐 본격적으로 매도로 누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매수의 힘이 우위를 가지고 있는 현재 한국 시장에서 신고가를 쓰고 있고 모두가 집중하는 이런 기업이 그리고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이었을 거예요. 한번 거래량을 좀 거래대금을 한번 체크를 해봤더니 코스피 거래대금의 40%를 빨아가고 있습니다. 두 종목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종목만 지금 코스피 상장사인 거예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모든 사람이 계속해서 욕심을 내고 단타를 칠 거고 네. 핵심은 뭐냐 그러면 그래서 3일선, 5일선, 10일선, 이평선을 그어보시면은 보통 손절 라인, 아까도 손절가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손절 라인을 저희가 뭐 대충 잡으면 5일선 정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5일선까지 내려온다 그러면은 대충 15%예요. 그러니까 15% 깨질 각오하고 어찌 보면은 그냥 코인을 투자하는 거다. 트레이드 관점으로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두산 로보틱스 이따 얘기할 건데 또 센스 없이 그걸 또 그렇게 막 얘기하면 어떡해. 아, 역시 안 되겠어. 회개하면 어떡해라고 자, 코맹맹이로 그렇게 네. 하지 마세요. 애교 장난 아니잖아요. 저 얼마나 귀여워요. 자, 2차 전지 우리가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자동차 업종 전반적으로 안에서 봤을 때 사실 자동차는 뭐 소비도나 얘기 나오면서 좀 위축될 법하면 새로운 이슈가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가요. 최근에 뭐 자율주행 얘기 나오면서 또 그랬던 게 하나였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2차 전지, 뭐 자동차 이렇게 큰 패턴에서 보면 이제 이슈가 좀 끝나가는 시점이 되면 네. 자율주행이라는 또 이제 새로운 뭐 이슈가 이제 부상을 하면서 그쵸. 전체적으로 다시 이제 북돋아지는 이런 효과들이 나타나죠. 전체 흐름을 보면 테슬라가 이제 끌고 나가는 그런 패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의 리딩 업체로서 테슬라가 주목을 받다가 이제 내연기관 업체들이 이제 바짝 추격해 오니까 테슬라가 이제 가격이나라는 카드를 제시를 하면서 패러다임을 다시 또 가져왔고 이후에는 뭐 충전 방식 같은 거 연동하는 그쵸. 거, 뭐 이제 슈퍼컴퓨터 도조 이런 것들이 이제 카드를 이제 꺼내 들면서 계속해서 어떤 시장의 리딩 주목도를 놓치지 않고 있는데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자율주행 이슈도 역시 테슬라가 주도해 가고 있다라는 거를 부인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때마침 이 전기차 사이버 트럭이 나오는 시점에 맞춰서 다시 한번 또 어제 저희가 얘기했지만 일론 머스크가 뭐 출시 시점에 대한 기대감,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이제 그 힌트들, 코멘트를 내놓으면서 뭐 테슬라의 경우는 FSD라고 하죠. 이 새로운 버전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차 전체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상용화 시점, 레벨 3 이상의 구체화된 제품들이 언제쯤 나올까 이런 기대감을 다시 끌어올리는 모멘텀으로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내일 사이버 트럭이 이제 공개가 되면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 껍질이 다 벗겨져서 이제 소비자들에게 공개가 되겠지만 어쨌든 자율주행 체제라는 이제 새로운 이슈가 촉발이 됐고 이제 앞으로 확대 다시 될 텐데 그러면 또 이제 자율주행 체제를 갖추기 위한 전후방 산업들 뭐 우리나라에서는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뭐 크게 보면 MLCC라든지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아울러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투자 포인트가 마련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도 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에 대해서 조금만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11월 30일을 기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었고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은 그 상황에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간 추세 추종 매매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추세 추종 매매라니 네. 이게 일본 뭘까요?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 위쪽에 보라색 선이 이제 상단을 연결한 추세선이고요. 그다음에 하늘색 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단을 연결한 혹은 이제 과거 이제 출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단을 연결한 요거는 제가 그은 게 아니고 핀비지라는 사이트 혹은 이게 그어지는 거죠?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일봉상에서 이런 거 지지라인을 계속해서 체크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채널이 하나 형성이 돼 있어요. 이제 하방 채널이라고 볼 수 있는 채널이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어찌 보면 이평선에 다 있고 11월 30일을 위한 주차를 한 것이 어제 좀 트렌드다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주차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보통이 뭐냐 그러면 이벤트가 나오기 직전에 파킹 말하는 거예요? 그 주차? 여기 이평선에 주차를 해놓은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실적이 잘 나오고 혹은 기대감이 이제 충족이 되면은 위로 뭐 슈팅이 나오면서 이제 돌파가 가능하겠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하락할 수도 있는 자리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테슬라에 대해서 사이버 트럭이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모델 3가 아니에요. 모델 S가 아닙니다. 없던 차종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리고는 이미 사이버 트럭의 기대감에 대해서도 이 회사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너무 기대하지 말라. 18개월 동안 이 자동차의 생산은 힘들 것이고 이 자동차로 돈 벌기도 어려울 것이다라는 공시를 이미 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시면은 테슬라가 내일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매우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도 주목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먼저 올라가지고 또 걱정되기도 하는데. 머스크가 주도 면밀한 부분이 그동안 계속해서 보여왔잖아요. 늘 그래왔죠? 좋은 말을 하든 나쁜 말을 하든 그 배경이 뭔가 저의를 갖고 있는 것 같은 약간 음흉한 느낌도 들고 해서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에 대한 계속해서 뭐 우려 앓는 소리를 그렇게 앓는 해요. 소리를 하잖아요. 원래는 자신감 넘치는 사람인데 이벤트 때 뭔가 빵 터트릴 거를 뭔가 지금 뭐 주머니에 하나 이렇게 넣고서는 딱 보여주려고 짜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뭔지는 모르겠지만 기대를 하게끔 만드는 이제 참 나쁜 남자 같은 그런 삐용 느낌을 남자, 나쁜 남자. 라이브 방송을 한다는 것 자체를 놓고 보면은 아마 자율주행이 좀 이슈가 될 것 같긴 해요. 자율주행 관련해서 뭔가 새로운 것보다는 이제 라이브로 1호차를 이제 전달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과정을 자율주행으로 보여주지 않을까. 운전자 없이 그냥 사이버 트럭이 나오면서 그 이거 한번 인도자에게 저기 테이블 고수 예언으로 한번 우리 그러면 OX 할까요? 보죠, 만약에 이거를 하면 우리 수요일 팀에게 나는 정말 자율주행으로 사이버 트럭이 인도가 될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도 같이 한번. 아니. 이건 걸어야죠. 이거 세팅 해야죠. 그럼 임수재 교수님만 아닌 거예요? 네, 그러면은 저희 뭐 어떻게 10,000원? 자, 그 다음 주 수요일 이 시간에 저희가 그 내용을 또 공개를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슬라 관련돼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사이버 트럭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뭐 향후에 지금 2025년이 돼도 연 25만 대 정도밖에 생산을 못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이게 사이버 트럭이 이제 스테인리스로 이제 겉표면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가공이 상당히 힘듭니다. 맞아요. 특히 요즘 이제 그 차 처음에 이제 소개를 할 때 방탄이 된다고 소개를 했거든요. 맞아요. 그게 벌써 2019년이더라고요. 그때 이제 방탄을 하려면 그 스테인리스가 더 두꺼워져야 되기 때문에 가공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제 테슬라도 자기가 그러니까 내뱉은 말이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좀 닫기는 어려울 것 같고 계속 좀 기대감을 낮추기 위해서 발언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점 생각을 해보고 있어서요. 뭐 이번에 나와도 뭐 특별한 이슈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얘기하다 보니까 또 사이버 트럭 얘기까지 해서 너무 또 길어졌는데 다시 한번 네 분의 의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임순재 고수의 의견입니다. 개인 수급에 따른 주가의 변동이 나타나고 있다. 손석우 고수는 테슬라 효과 다시 기대해보자. 이재규 고수는 반등 시작은 기술적 반등이다. 테이버 고수는 변동성 투자가 필요한 섹터다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자, 오늘 짱탑5 함께하고 있습니다. 4위 주제 확인해 볼까요?